올바른 지식과 또 정보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서현 대표님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매일 세뇌 탈출로 이렇게 떠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별로 새로운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유배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쟤들이 저희를 적폐를 규정하고 저희를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듯 규정하고 숫골로 규정하고 틀딱으로 규정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전쟁광으로 규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저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고 저희의 관념과 사상과 가치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낼 겁니다. 요새 이제 굉장히 큰 악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에 인류는 때때로 거대한 정신병에 걸려서 발작을 했었습니다. 나치 혹은 천황 모시는 그러한 극우 전체주의뿐만 아니라 1917년에 시작된 공산혁명에서 바탕한 전체주의가 지금 우리는 까맣게 기억 저 너머에 아슬아슬해 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전체 동아시아 전체는 전부 새빨갛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동구가 새빨갰었고요. 소련이 새빨갰었고요. 그 전체주의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모델이 영감을 제공해서 80년대 초에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돌기 시작을 하고 곧 이어서 중국에 의해서 위협받는 베트남이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도이모이 개혁 개방을 도왔고 그 후에 80년대 후반에 동구권이 차례로 폴란드, 동독, 베를린 장벽 붕괴 동구권이 차례로 공산 전체주의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고 그리고 마침내 1991년 12월에 소련 공산 전체주의의 종주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인류가 세계 시장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공동의 위닝 번영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게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점에 북한은 무려 300만 명을 굶겨 죽이며 핵과 미사일을 향해서 그들의 용어를 빌면은 선군 정치와 강성대국이라는 노선을 택해서 문명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로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드디어 심판의 날, 붕괴의 날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다 아시다시피 이 정신병이 거의 한 70년, 분단이 한 70년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하는 그냥 옳은 길만을 따라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말이 그래서 그렇지 6월 12일 날 미국 대통령이 그 깜도 안 되는 어린 독재자를 키워주면서 싱가포르에서 에스코트해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를 느끼죠. 우리는 왜 저런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의 두목, 어린 3대 두목에 대한 그 도덕적 판단, 그 분노, 그 구역질, 그리고 전환기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민이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에 박아 넣어야 될 우리의 원칙이고 우리의 정신입니다. 맞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국 판입니다. 문재인 까불다가 너 앉아 하니까 앉았잖아요. 이 판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국 판이고 이 판은 수많은 생명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풀다 보면 어떨 때는 외교적으로 풀고 어떨 때는 군사 압박을 풀고 어떨 때는 중국을 말하자면 그 관세 폭격이라고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관세 폭격입니다. 관세 폭격으로 쪼고 엊그제 헬싱키에서처럼 러시아를 자기 편에 끌어당기고 이런 복잡한 외교적인 혹은 군사적인 큰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원칙은 어디 있는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평화의 붕괴되는 과정에서 첫째, 인권과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둘째, 개방시장이 실현돼야 됩니다. 셋째,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학살자 집단에 대한 전환기 정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 목소리는 트럼프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목소리는 잘난 다른 나라의 권력자나 잘난 다른 나라의 정치인이 내주게 합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게는 8월 15일 날 이제 문재인이 그 약발이 많이 다해가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거의 60% 지지율로 주저앉았던데 더 다해갈 거예요. 근데 그쪽이 망하는 거랑 우리가 스스로를 추스리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일이죠. 거기가 아무리 망해도 우리가 스스로 추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임이잖아요. 8월 15일을 우리 자유민주 애국 시민들이 스스로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존재, 무게와 가치를 확인하고 모이는 그 계기로 삼읍시다. 그래요. 이제 8월 15일이라 그래야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리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격변의 평양 붕괴, 북한 붕괴 과정에서 그것이 오직 힘과 편의에 의한 외교적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신장되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개방시장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잔혹한 짓을 일삼아온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 도덕들에 대한 전환기 정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는 그 계기를 8월 15일 날 만듭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날 거냐?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또 우리 이영주 목사님, 또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 또 이혜경 대표님, 저는 비록 교회부터 바깥에 있지만 제가 조그만 조직을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생적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 제가 나름대로 좀 성공 모델을 만든 경우에 저는 한 300명짜리 조그만 조직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근데 교회가 나서면 이거는 저 같은 수공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마다 뵐 때마다 감히 건방지게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는 첫째, 교회가 나서주십시오. 개별교회 중심주의를 버리고 모든 교회, 중요교회가 나서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조직은 아마도 표면적으로는 기독이라는 두 글자를 안 쓰게 될 겁니다. 또한 그 조직에서 이야기되는 정치적 얘기는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 세속의 용어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정신과 힘과 기반은 바로 신앙 있는 자들이 채우고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보수주의 연맹 ACU와 같은 조직의 모델입니다. 그걸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약속받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8월 15일이 그런 거대한 기독교의 용트림이 또한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성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지금 한국이 처한
이 안보적 상황과 이 여러 가지 여건은 해방 이후의 상황과 판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